예, 이렇게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브리핑 내용까지 함께 들어보셨고요. 이번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의미들과 분석들 함께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배민근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한 데에 대한 배경과 그 의미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방금 기자회견에서도 들으셨습니다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확산 그리고 장기화라는 표현에 좀 방점이 찍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리 추가 인하로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것인데요. 사실 조금 더 구체적인 차원에서는 3월 인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결 전망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금리는 이미 낮췄고 그동안은 금리 인하 이외의 다른 여러 가지 대출이라든지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많이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추가 인하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라는 쪽으로 시장의 컨센서스가 모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인하를 단행을 했다. 그 점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2차 충격이라든지 또 하반기에 코로나가 다시 한번 좀 확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까지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3, 4개월 후에 다시 좀 인하 모드로 들어갈 바에는 지금 특히 정부 중심으로 해서 총력전, 어떤 경제 전쟁 이런 것들을 좀 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발을 맞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더 부각이 됨으로 해서 인하 결정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진짜 동결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졌었는데 실기론이 나올 바에야 차라리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라는 느낌도 있었던 것 같고 역시 그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뭐 정부에서도 재정 정책을 굉장히 과감하게 실시하고 있고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통화 정책 다시 한번 금리를 인하하면서 좀 더 시너지가 날 것으로 물론 예상은 됩니다만 좀 글쎄 아직 좀 여력이 더 남아있고 부족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지금으로서 충분히 잘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자회견 중에서 한 두세 번 계속 나왔던 단어 또 한 가지가 금융 안정이라는 표현에 저는 주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과 4월 굉장히 한국은행도 그렇고 뭐 미 연준이라든지 해외 중앙은행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금융시장의 어떤 불안에 어떤 대응하는 이런 차원은 굉장히 전격적으로 대응이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어떤 자산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로 본다면은 상당히 성공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추가적인 어떤 인하의 어떤 뭐 여지, 인하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은 사실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지만 실물 경기가 역시 지금 한창 이제 추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국내에서는 내수 쪽에서는 소비 심리가 약간 좀 살아나는 그런 흐름이 이제 감지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수출 쪽에서는 좀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경기 대응 측면에서 필요성은 남아있다. 그런데 지금의 그 0.5%면 지금 거의 뭐 제로에서 얼마 높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낮출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각국의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좀 전인 미답의 어떤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논쟁이 한창이고 또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효 하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실효 하한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미 연초부터 계속해서 이 실효 하한이라는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의 금리 수준에 따라서 이것도 좀 유동적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좀 추가 인하의 여지를 좀 확보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0.5%로의 어떤 인하도 가능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뭐 사실 이 정도면 금리는 충분히 내릴 만큼 내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의 어떤 그 상황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면은 일단 금리는 이 정도면 인하 사이클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짚어주신 실효안에 대해서도 계속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또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되고 추가적인 정책들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증시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원론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증시에는 호재성 이슈긴 합니다만은 또 반대로 봤을 때는 그만큼 현재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러면 증시에 대한 반응 좀 어떤지도 궁금하고 채권 시장도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기서도 반응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뭐 증시는 기본적으로는 좋은 흐름이 지난 한두 달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물 경제와의 어떤 좀 괴리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증시, 금융시장, 주식시장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을 보는 것이고 그에 따른다면은 국내에서의 어떤 활동이 가장 위축되었던 순간, 신천지발 어떤 그런 것이 피크에 도달했던 순간, 지금 이제 많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해가 가는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유동성의 힘으로 받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국내보다는 미국 쪽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하느니 뭐 엇박자를 내지 않고 똑같이 그 인하의 어떤 스탠스로 간다라는 점에서는 풍부한 유동성 여건에 기대는 어떤 증시 흐름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상향 쪽으로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본적인 흐름은 그렇게 가는데요. 사실 지난 두 달간 계속해서 우리 증시는 좀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그에서 오는 좀 피로감이라고 할까요? 기대 수준의 어떤 조정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하반기로 들어가면서는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시장에서 느껴지는 어떤 안도감이랄까 어떤 사람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이런 것에 비해서 수출 시장 쪽에서 여건은 훨씬 나쁘다라는 것이죠. 미국과 유럽이 피크에서 내려오는 속도도 대단히 느리고 뿐만 아니라 브라질, 러시아 같은 신흥국 시장이 이제 감염자가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 확산하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진다면은 우리가 2분기 정도까지만 이 코로나 영향이 있고 3분기부터는 좀 털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식의 어떤 가파른 V자 전망 이런 것들도 금융시장에는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이 사실 우리 경제 흐름엔 조금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느껴지는 어떤 체감 경기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과 실제로 지표 더군다나 우리는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의 어떤 괴리 이런 것들에 따른 실망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채권 시장에서도 뭐 그동안의 어떤 그 금리 하락 흐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뭐 올 만큼 왔다라는 그런 인식인 것 같습니다. 이익 실현 같은 그런 흐름도 다소 나타날 수 있고요. 이번 그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좀 예상을 깬 그런 행보였던 만큼 장기물 쪽에서의 어떤 금리 하락 압력 전반적인 커브의 어떤 플래트닝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외환시장 여건이 약간 좀 불안할 수 있다. 미중 간의 어떤 불안, 어떤 그 서로 간의 어떤 충돌 이런 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특히 위안화 환율이 연일 지금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외국인 수급, 채권 시장에서 어떤 외국인 수급 이런 것들이 다소 좀 약할 우려. 한국에서 어떤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 채권 시장에 좀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금리 인하가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으나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시장에 대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도 있겠고 코로나19 관련해서 하반기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예, 이렇게 큰 그림에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하반기 불확실성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에서도 뭐 우리는 다 알고는 있었습니다만은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마이너스 성장률 마이너스 0.2%가 나왔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좀 어떻게 보면 좀 절묘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KDI, 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또 소폭의 플러스 성장 전망을 내놨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예. 그러니까, 마치 그 어떤 정책 사이드 내지는 이쪽에 대해서 뭐 그런 걸 촉구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마이너스냐 플러스 제로냐 이렇게 좀 분기점에 있으니까 좀 영차 힘을 내자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 흐름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총재 기자회견에서 나왔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의 대규모 확산이 일어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더 많이 좀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사실 그렇게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 일단 뭐 국내 쪽은 자체하더라도 해외에서의 어떤 그 미국과 유럽 선진국에서의 어떤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좀 굉장히 더 지연되는 그런 모양일 수 있다. 그리고 신흥국들의 피해 이런 것들이 더 커지면서 결국 신흥국의 어떤 위기, 금융위기 이런 것들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은 국내 수출 시장, 수출에서의 어떤 그 회복 속도가 느린 이런 부분들은 3분기, 심지어는 4분기로 가면서도 계속 국내 어떤 지표 개선, 경제 지표 개선에 발목을 잡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다른 점에서는 뭐 사실 이제 여러 전망 기관들이 뭐 올해 뭐 마이너스 전망 앞바토 좀 내놓고 있는데
이제 소폭의 마이너스 거의 뭐 제로 성장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인데 여기보다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도 염두에 열어두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큰 충격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앞에서 그 마이너스 0.2%라는 수치에 대해서 절묘하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참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좀 더 열심히 하면 플러스로도 갈 수 있나라는 생각도 문득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2분기 바닥론이 많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세계 경제에 대한 회복 속도도 하반기까지 봐야 되고 또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좀 바닥론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뭐 3분기까지는 더 하방을 열어놔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결론 말씀드리자면 후자 쪽에서 가깝지 않느냐. 물론 2분기의 경기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국내나 해외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술적으로 어디가 더 낫냐라고 보면 2분기가 아주 낮은 어떤 바닥을 형성하는 것은 당연히 맞을 텐데요.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는 3분기 이후의 어떤 빠른 회복, 반등 기대 이런 것이 과연 맞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말씀드렸던 대로 코로나 이것의 어떤 그 경로의 불확실성 이런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이제 미중 간의 어떤 재차 좀 충돌의 우려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도 또다시 어떤 통상 보복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나타나면서 수출 여건의 전반적인 악화를 낳고 그런 것들이 우리 성장률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 보더라도 하반기에 어떤 그 회복이 과연 기대대로 좀 빠르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홍콩 사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 전반적으로는 뭐 V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 하는 전망에서는 올해와 내년을 이제 대비하면서 내년 3% 초반 성장률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V자 뭐 이렇게 좀 기술이 될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올해만 놓고 본다면은 상하반기 물론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좋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우리가 뭐 떳떳하게 상저하고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을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부를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분석들 그리고 경제 전망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배민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소식들과 전략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